홍익인간의 나라 한국. 72,000년 순행 역사의 한국은 5,000년 중국 업어 기르고 2,500년 일본 젖먹이고 3만 년을 지구촌과 교류하며 교화와 복본의 역사를 베푼 부모 스승 신선의 나라 홍익인간의 나라 21. 단군조선 연대기 3. 단군왕검 3. 12곤의 처형과 곤의 아들 사공우. 서기전 2288년에 황하 이남으로 양자강 유역을 중심으로 하여 발생한 소위 요순시대 9년 대홍수의 치수를 곤이 맡고 있었다. 당시 요임금의 섭정이던 순이 곤에게 맡겼던 것이다. 곤은 치수에 온 힘을 기울였으나 오행의 원리에 따른 치수법을 알지 못하였음은 물론 치수법을 전수받지 못하여 치수에 성공치 못하였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기를 9년이나 되었다. 요순시대 9년 대홍수는 서기전 3400년경 배달나라 시대의 여화의 대홍수 이후에 일어난 홍수 중에서 가장 큰 홍수였다. 여화시대 홍수는 부주산이 무너지는 등 땅이 크게 부서진 홍수였으며 요순시대 홍수는 땅의 대부분이 물에 잠겨 물이 빠지지 않는 홍수였다. 서기전 2284년에 순이 천자 자리를 차지한 후 서기전 2280년에 이르렀으나 곤은 치수에 전혀 성공하지 못하였는데 만약 요임금과 순임금이 치수법을 알고 있었더라면 분명히 우에게 치수법을 전수하여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9년 동안 곤이 치수법을 몰라 헤맸다는 것은 당시 요순의 나라에는 제대로 된 치수법이 없었다는 결론이 된다. 송미자세가 내 홍범구주에 관한 내용이나 주서 홍범구주편에 곤의 치수에 관한 내용이 있다. 여기서는 곤이 치수를 한답시고 제멋대로 하다가 성공치 못하여 결국 순임금이 처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서기전 2280년에 순임금은 우산에서 곤에게 치수에 실패한 죄를 물어 처형하였다. 이에 순임금은 곤의 아들 우에게 치수를 맡겼다. 이 우가 사공의 벼슬을 맡아 치수를 담당한 것이다. 사공은 당시 건설 담당으로서 치수를 겸하였던 것이 된다. 그래서 우를 우사공우라 한다. 우는 순임금의 나라 이름이다. 이리하여 이후 사공우의 13년간의 치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13사공우의 치수. 서기전 2280년에 아버지 곤의 뒤를 이어 요순시대 9년 대홍수의 치수를 맡게 된 우는 아버지의 전처를 밟지 않기 위하여 온 힘을 기울였다. 직접 홍수로 잠긴 땅에 들어가 배를 타고 돌아다니며 살피고 나무신을 신고 산에 올라 홍수가 난 땅을 내려다보며 골몰이 생각하여 치수 방법을 찾았다. 평지를 갈 때는 수레를 타고 진흙탕 길에는 썰매를 타고 다니며 이를 보고 산기슭에서 잠을 자는 등 13년간이나 집을 떠나 있었고 심지어 집 앞을 지나가는 일이 있어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서 치수에 매달렸던 것이다. 우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때로는 둑을 쌓고 때로는 둑을 부수고 하면서 물길을 막거나 터고 하였다. 그러나 막은 둑은 곧 터지고 터진 물길은 곧 막히는 등 하면서 물길은 흐트려졌다. 노력은 노력대로 다하였어도 홍수는 홍수대로 그대로였다. 22년간 물에 잠긴 땅은 좀처럼 햇빛에 드러나지 않았다. 백성들로서는 농사지을 땅과 집이 물에 잠겨 먹고 자는 문제가 컸으며 더하여 전염병이 창궐하였다. 높은 언덕이나 산기슭으로 피하여 마을을 이루면 거기로 뱀과 쥐들이 우글거렸다. 밭과 집을 물에 내어주고 피해 살기를 22년간이나 하면서 백성들은 배가 고팠고 입을 옷이 없었으며 백성들의 원망이 쌓인 지 너무나 오래되었던 것이다. 우는 처음 치수를 시작할 때는 의욕이 넘쳐 몇 년이 안 가 치수가 완성될 줄 알았다. 그러나 해가 가면 갈수록 자신의 능력 밖에 있음을 점점 알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는 포기하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하였다. 이러한 우의 치수에 대한 노력이 사기 등 중국 기록에 구구절절히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 치수의 성공에 관한 역사는 신화식으로 비밀스럽게 기록되어 있기도 하며 심지어는 실제의 역사를 숨기고 전적으로 우의 공로로 만들어 놓고 있기도 하다. 역대 고대 중국의 역사 기록에는 신화식으로 적어 놓은 것이 많은데
이들 신화식 기록을 완전하게 역사 사실적으로 풀이하려면 우리의 배달나라와 단군 조선의 역사를 알면 쉽게 이해되는 부분이 많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405의 치수의 역사는 실제로는 단군 조선의 치수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것은 천하왕국인 천자국의 천자순의 요청으로 상국인 단군 조선이 주관하여 치수법을 우에게 전수함으로써 치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서기전 2280년부터 치수에 전념하던 우는 서기전 2267년까지 13년이나 지나도록 치수를 완성치 못하였는데 서기전 2288년 대홍수가 발생한 때부터 벌써 22년이나 되었다. 우는 그동안 자신이 노력한 대가가 없음을 반성하고 노심초사 끝에 진정한 치수법을 찾아 나섰던 것이다. 1440 우 자어선인께 가르침을 구하다. 서기전 2280년경 순임금으로부터 치수 담당으로 명을 받은 사공우는 서기전 2267년까지 13년간 쌓고 고치고 부수고 다시 쌓고 고치고 부수고 하면서 온갖 고생을 다하였어도 치수를 완성하지 못하였다. 우는 처음 가졌던 자신감이 13년을 지나는 사이에 서서히 퇴색하게 되었고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치수를 마무리하지 못할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자신이 생각한 대로 손을 보면 볼수록 물길은 흐트려져 갔고 자신이 설치한 둑과 설치물들은 점점 무용지물이 되어 가는 것을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우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도저히 판단이 서지 않았다. 자신이 신하로서 업무를 보고 있는 우나라의 땅 안에서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이리하여 우는 치수를 마무리할 방법을 우나라 밖에서 찾기로 하였다. 이에 우는 단군 조선 번안관경의 최남단 지역인 모산, 에올라, 테오보키시의 유적지를 찾아 참배하고 치수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이때 우의 머릿속에 번쩍하고 지나가는 뭔가가 있었던 것이 된다. 바로 자어선인이었던 것이다. 테오보키시는 서기전 3528년에 산동 지역의 서편의 진 땅에 나라를 세우니 진이라 불린다. 고대 중국에서 볼 때는 테오보키시의 나라는 그들 나라의 동쪽에 위치하므로 주문황 팔궤도에서처럼 진을 동으로 대입하고 있다. 우를 테오보키시의 후손인 풍이 출신이라고도 하고 남이 출신이라고도 한다. 우의 성씨가 되는 산은 테오보키시의 후손들이 삼은 성씨이기도 하다. 남이는 치우천왕의 백성들로서 치우천왕의 후손이라 불린다. 즉 우는 동쪽이 되는 산동 지역이나 그 북은 출신이라는 말이 된다. 실제로 우는 도산 출신의 부인을 두었다. 그래서 우도 결국은 동이 출신이 되는 셈이다. 요임금을 풍이 출신이라고 하는데 풍이 또는 남이 출신이라는 우를 요의 물이라고 하는 것이 된다. 우는 요임금의 물이라고 기록된다. 요임금의 물이라 함은 순임금이 동이 출신으로서 요임금을 유폐시키고 천자자리를 찬탈한 데 대한 반감을 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며 더욱이 아버지 곤을 처형한 순임금에 대한 복수심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에서 연유한 것이 된다. 우와 자어선인 사이에 있었던 일은 아래와 같았을 것이다. 테오보키시에게 제를 올린 우는 지체 없이 자어선인을 찾아뵈었다. 예의를 갖춘 후 우는 공손히 자어선인에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아뢰었다. 이때 자어선인은 우의 마음속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자어선인은 우의 진정성을 읽고서 머뭇거림 없이 방법을 일러주었다. 즉 22년간 이어진 대홍수가 비록 우나라 땅 안에서 처음 발생하였으나 상국인 단군 조선의 번안관경 내 산동 지역에서 양자강 하류에 걸치는 광범위한 지역에 물이 빠지지 아니한 채 넘쳐 있으므로 이곳들을 손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일러주었다. 이에 우는 그 해결책을 여쭈었다. 이에 대하여 자어선인은 그동안 순임금의 효불효와 충불충에 관한 역사를 짚어주며 그대가 할 일은 순임금을 설득하여 효충으로 되돌아가도록 간청을 올려 설득시키는 것이라 하였다. 만약 순임금을 설득한다면 상국의 천재께서 반드시 천사를 보내시어 구원하실 것이라 장담하였다.
우는 자허선인의 허심탄회한 말씀을 수십 번도 더 되뇌었다. 문제는 순임금이 푸는 것이었다. 순임금이 풀지 못한다면 대홍수의 치수는 아마도 영원히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다가왔다. 자허선인에게 절을 올리고 물러나온 우는 순임금을 설득시키는 방법을 여러모로 모색하였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아버지 곤의 전처를 밟게 될까 심히 우려되었다. 이리하여 우는 결심을 하였다. 즉 순임금을 아련하고 우나라 백성만이 아니라 상국의 백성들도 구한다는 명분을 살리라 간청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15호의 상소. 우와 순임금 사이에 있었던 일은 아래와 같았을 것이다. 순임금의 신하 우가 그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단군 조선의 태자 부루에게 치수법 전수를 요청하였을 리가 없다. 우는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순임금을 아련하였다. 한시가 급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아니면 자신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처형당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이다. 사공 우는 순임금에게 상소를 올렸다. 순임금이 부친을 따라 상국의 환부로서의 직을 성실히 수행하다가 오로지 백성들을 위하여 불효불충을 범하면서 요임금의 정치를 도와 바로 잡기 위한 목적으로 협조하였던 것이며 더 나아가 군신의 도리를 어겨 요임금으로부터 천자 자리를 힘으로 찬탈한 행위는 진정으로 권력욕 때문에 백성들을 더 잘 다스리기 위한 욕심이 앞서서 범한 불충한 것이었음을 실토함으로써 단군한검 천재의 노여움을 풀고 용서를 구하라 간청하였다. 그러하면 천사 유호씨도 마음을 풀 것이라 아뢰었던 것이다. 16순임금의 상소와 효충 회복의 기회. 우의 간청을 들은 순임금의 생각과 상국인 단군 조선에 대한 행위는 아래와 같았을 것이다. 우가 치수에 관하여 상국인 단군 조선의 구원을 요청하자는 취지로 고하는 내용을 순순히 듣고 있던 순임금은 내심 불편하였으나 무턱대고 화낼 일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한편으로 아버지 유호씨와의 앙금을 풀고 단군 조선에도 충성심을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었다. 즉 순임금은 불효로 인한 아버지와의 관계도 호전시키고 백성들의 원망 소리도 잠재우며 단군한검 천재로부터 불충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일석삼조의 호기로 생각되었던 것이다. 순임금은 원래 단군 조선의 환부로서 사자인 그 아버지 유호씨를 따라 요임금을 토벌하여 율법에 따라 조절하도록, 즉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하도록 파견된 감찰관이나 판관에 해당하는 직을 수행하였던 인물이 된다. 유호씨는 어사로서 인솔자가 된다. 이리하여 순임금은 서기전 2267년 연초에 단군한검 천재께 상소문을 올렸다. 당시 단군한검과 순임금의 관계는 처음에는 임금과 신하로서 순이 율법의 조절을 맡았던 환부의 직을 수행하였던 것이 난 서기전 2284년 정사년에 순이 천자 요를 유폐시키고 강압적으로 선양받아 스스로 천자가 됨으로써 본국과 제후국으로서 천재와 천자라는 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17단군한검 천재께서 구원을 명하시다. 이번 세가에 기록된 내용을 추리하면 순임금이 상국인 단군 조선에 상소문을 올린 이후의 일은 아래와 같았을 것이다. 서기전 2267년 연초에 천자순의 구구절절한 상소문이 상국인 단군 조선 조정에 도착하였다. 천자순이 올린 상소문을 읽으신 단군한검 천재께서는 물에 빠진 천재폐하의 백성들을 하루빨리 구해달라 간청하는 글들로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으므로 망설임 없이 조정에 신하였다가 도를 어기고 허락이나 윤허 없이 스스로 천하의 천자가 된 불충하였던 순의 죄가를 한꺼번에 모두 용서하셨다. 그리고 곧바로 진안으로서 섭정을 맡고 있던 태자 부루에게 명하여 순의 구원 요청해서 나아가 직접 가서 도산회의를 주관하여 치수법을 전수하여 주고 또한 나라를 다스리는 비법을 가르쳐주라 하셨다. 이에 태자 부루는 400여 년 전인 서기전 2700년경 배달나라 시대 자부선인이 정리한 역에 따라 창기소라는 분이 오행의 원리를 적용하여 정리한 치수법을 황부중경이라는 책에서 발췌하여 준비하였다. 또 치세의 법을 정리하여
모두 9개 항목으로 나누어 책을 만들었다. 이것이 고대 중국의 기록에서 소위 홍범구주라 불리는 책이다. 태자부루는 천부왕인이라는 왕권을 증명하는 증표와 신침이라 불리는 자와 황구종이라는 보물을 준비하였다. 천부왕인은 천부왕 즉 하늘의 뜻에 따르는 임금으로서의 증표인 바 단군조선 천재가 천하의 왕에게 부여하는 왕권의 증거물인 것이다. 근세 조선시대 임금이 암행어사에게 내리는 마패와 유사한 증표라 보면 된다. 신침은 자의 일종으로서 높이와 넓이 등을 재는 도구이다. 둑을 쌓고 물기를 트는 데 중요한 측정기구인 것이다. 황구종은 임금이 가르치는 홍범으로서 천지자연의 원리인 오행의 원리와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법이나 철학 등을 담은 가르침인 것이다. 즉 소위 홍범구주인 것이다. 18진안 태자 부루의 치수법 전수를 위한 도산행. 서기전 2267년 갑술년에 단군왕검의 명을 받아 준비를 끝낸 천사태자 부루는 측근을 데리고 아사다를 떠나 서남쪽으로 3천리 이상 행차하여 번안의 수도 험독에 들러 번안 낭야의 영접을 받았다. 그리고 다시 번안 낭야의 보좌를 받으며 서쪽으로 남쪽으로 행차하면서 산동지역의 가한성에 도착하였다. 가한성은 일명 낭야성으로서 서기전 2311년에 개축되었으며 번안의 오덕지 중의 하나로서 남경에 해당하는 곳이었다. 태자부루는 이곳에서 반달간을 머물면서 민정을 청문하였다. 이때 순임금은 천국의 진안 태자부루가 사자로서 파견되어 오셨다는 보고를 접하자마자 곧바로 태자부루를 아련하였던 것이 된다. 이리하여 태자부루는 순임금의 예방을 받고서 홍수에 관한 상황을 보고받았으며 10월을 협의하여 정하고 율도량형을 맞추었던 것이다. 이때 선기옥형의 원리와 제작법을 순임금에게 전수한 것이 된다. 태자부루는 단군왕검 천재의 아들인 천재자이며 진안으로서 섭정인 바 천상의 나라 즉 천국의 본 임금인 천재 아래의 비왕인 천왕격이다. 한편 순임금은 천하의 나라 즉 지방의 왕인 천자로서 천국의 자작인 제후격이다. 순임금이 단군 조선의 사자인 태자부루를 찾아뵈었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중국 기록에서는 사근동우라고 적고 있는데 여기서 동우는 진안 태자부루를 가리키는 것이 된다. 즉 지방의 제후인 천자가 천재의 사자로 오신 중앙조정의 비왕인 천재자 즉 천왕을 아련하였다는 것이 된다. 고대 중국의 사서 등에서는 사근동우를 순임금이 동쪽의 제후를 찾아 순행한 것으로 적고 있다. 천자인 순임금이 음력 2, 5, 8, 11월의 사계절에 따라 동남서북을 차례로 순시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천재, 천왕의 순수제도를 본뜬 것이 된다. 19 진안 태자부루 산동지역에서 경당을 일으키고 태산에서 천재를 지내게 하시다. 진안 태자부루는 낭야성의 반달간 머무는 사이에 번한 낭야에게 명하여 경당을 크게 일으키게 하고 산동이라 불리는 지역의 기준이 되는 태산에서 삼신천재를 올리도록 하였으며 이에 번한 낭야는 태자부루의 명을 받들어 사람을 시켜 태산에서 천재를 올리게 하니 이때부터 회대 즉 산동지역과 회수에 걸치는 지역에서 제천 행사가 유행하게 되었다. 경당은 미혼의 자제들을 위한 교육기관이자 문무 즉 심신 수련기관이다. 경당은 소도 옆에 설치하여 유계를 닦던 곳으로서 독서, 습사, 치마, 예절, 가학, 권박일수를 닦게 하였다. 즉 학문을 닦고 활을 쏘고 말을 타고 예절을 익히고 노래를 배우고 격투기와 일술을 익혔던 것이다. 특히 일술은 실제 검을 쓰는 검술이 아니라 수련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무딘 칼을 사용하는 검술이 된다. 여기서 독서, 예절, 가학은 문에 속하고 습사, 치마, 권박일술은 무에 속한다. 단군 조선의 경당제도가 후대에도 그대로 이어져 고구려 때에도 경당이 있어 미혼의 자제들이 심신수련을 하였는 바 곧 선인도랑이 그들이며 신라에도 있었으니 곧 화랑도이다. 신라의 화랑제도가 산동지역에 있었던 주나라의 제후국이던 노나라 등지의 제도에서 연유하였다 하는 등의 기록은 모두 그 근거가 있는 것이 된다.
즉 단군 조선 초기에 행해졌던 경당제도가 주나라 춘추전국 시대에 이르기까지 동이족의 무대이던 산동 지역에서 제천 행사와 함께 대대로 이어져 시행되었던 것이 된다. 태자부루는 산동 반도의 남쪽에 위치한 가안성, 낭야성에서의 일을 마치고 번안 낭야를 대동하고서 도산을 향하여 남쪽으로 행차하였다. 도산은 회수 하류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회수 남쪽은 양자강의 하류에 해당한다. 가안성은 특히 요순의 나라의 정세를 파악하고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기전 2311년에 개축되었던 번안의 수도인 오덕지 중의 하나로서 남경에 해당한다. 홍수의 범람은 양자강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사학에 걸쳐 있었던 것이 되는데 우가 치수기념비를 세운 곳이 양자강 남쪽에 위치한 남학형산 구루봉인 것을 보면 양자강을 중심으로 한 남쪽 지역이 홍수가 가장 심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24공우의 백마제와 백일기도. 단군 조선에서 치수법 전수를 위한 사자대가 올 때까지 우는 아래와 같이 정성을 다하면서 기다렸던 것이 된다. 서기전 2280년부터 서기전 2267년 갑술년까지 13년이 지나도록 치수에 성공치 못하여 모산, 회계산에 올라 중원 땅을 개화하신 청군 태오보키 씨를 참배하였다가 자어선인의 가르침을 받아 순임금에게 간하여 상국인 단군 조선의 조정에 치수의 구원을 요청하게 하였던 사공우는 그 이후로 태기를 하여 목욕제계하면서 천사를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자어선인의 가르침을 받기 이전에 치수의 진척이 없던 우는 동서남북의 사학에 올라 아무리 궁리를 하여도 방책을 찾지 못하였다. 그리하던 차에 자어선인으로부터 태자부루를 반드시 뵙게 되어 치수법법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하던 말씀을 들었던 것이며 이때 우는 그렇게 될 것이라 확신에 찼고 이후 한치도 의심함이 없이 매일매일 목욕제계로서 정성을 다하면서 기다렸던 것이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단군 조선 조정에서 파견할 천사로서 진한 태자부루가 단군 왕검 천재의 명을 받아 친히 행차하실 것이라는 소식을 미리 접한 우는 그날로부터 백일기도에 들어갔다. 우는 택일하여 회계산에 올라 백마를 잡아 하늘에 제를 올리고 100일 동안 목욕제계하였다. 매일매일 삼신께 제사를 지냈다. 그러던 중 우는 천사의 임무를 띠고 오시는 태자 부루를 꿈에서 수차례 뵙기도 하였다. 5월 춘추 무여외전에는 우가 꿈에 붉게 술을 놓은 옷을 입은 현희의 창수사자를 배웠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 창수사자가 곧 태자 부루인 것이다. 현희는 방향으로 보면 북쪽에 위치한 이인데 순임금의 나라에서 보면 단군 조선의 수도인 아사달은 저 멀리 5천리 이상 떨어진 동북쪽에 위치한다. 한편 한배달 조선의 구족 중에 현족이 있어 지금의 흑룡강 유역에 걸쳐 살고 있었다. 이로써 현희는 북쪽에 위치하였던 단군 조선 본국 조정을 가리키는 것이 된다. 창수는 그냥 푸른 물로서 동쪽의 물이 아니라 동북쪽에 있는 검푸른 물이다. 다른 말로 북국수인 것이다. 그리하여 창수사자는 북국수의 사자이며 북국수는 곧 천재가 머무는 곳인 바 고로 창수사자는 천재의 사자인 천사인 것이다. 태자부루가 곧 천사이다. 그래서 현희의 창수사자는 곧 순임금의 상국 즉 천국인 단군 조선의 사자 진한 태자부루로서 천사인 것이다. 고로 태자부루는 천재자로서 북국수의 정자인 것이다. 20일 진한 태자부루의 도산회의 주관. 도산회의는 단군 조선 천재국이 주관하여 우순의 천자국에게 치수법을 전수하고 일정한 이행할 명령을 내린 것이므로 평등한 국제회의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행정지도한 것에 해당된다. 단군 왕검 천재의 사자인 천재자 태자부루는 비왕인 진안으로서 천재를 대신하여 섭정을 하던 천황격의 임금이다. 서기전 2267년 갑술년에 단군 왕검 천재의 명을 받은 태자 부루는 우순의 대홍수를 다스리기 위하여 천사로서 치수에 필요한 3가지 보물을 지니고 번안 낭야를 대동하고서 가안성, 낭야성을 거쳐 드디어 도산에 도착하였다. 그 3가지 보물은 천부왕인 신침 황구종이었다.
천사 태자 부루는 가한성에서 반달간 머물며 민정을 청문하는 사이에 이미 우천자 순의 예방을 받고서 대홍수와 치수와 관련한 재반 경과 보고를 받은 터였다. 이때 태자 부루는 순임금과 시월과 율도량형을 맞추었다. 그리고 태자 부루는 순임금에게 도산회의 때 사공우에게 치수법을 직접 전수할 것이며 그때 천재께서 명한 바를 함께 전달할 것이라 일러주었다. 이때 순임금은 자신의 과욕으로 인하여 초래된 불충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천재폐하의 명령이 무엇인지 짐작하고 있었다. 서기전 2357년 이복형인 제지를 쳐서 유흥국의 천자 자리를 차지하였던 요가당을 세우고 마음대로 구주를 나누며 제왕을 참칭하면서 배달나라의 태양태음력을 폐하고 명엽이라는 풀에 의지하여 태음력을 전용하였다가 순이 천자로 윤허되는 과정에서 이때에 이르러 단군조선과 역법을 협의하여 맞추고 직정 단위를 맞추었던 것이다. 홍범구주의 협용옥이라 하여 세, 월, 일, 성신, 역수를 협의하여 사용하라 적고 있는 바 역법은 경도와 위도에 따라 다름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협의하여 조정해서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세는 연단위로서 예순갑자를 사용하여 태세로 셈하며 월은 달의 주기를 기준으로 하여 예순갑자로 셈하며 일은 해가 뜨고 지는 것을 기준으로 예순갑자로 셈한다. 성신은 북극성, 북두칠성, 수화목 금토의 오행성과 28수 등을 가리키며 해와 달과 함께 역법의 기초가 된다. 우리 한배달 조선의 역법은 그냥 해를 기준으로 한 태양력만도 아니며 달을 기준으로 한 태음력만도 아니며 별의 운행을 관측하여 적극 활용한 성력을 곁들인 태양태음 성력인 것이다. 윷놀이판에 나타나는 역법은 곧 1월 수화목 금토의 칠해력을 기본으로 한 태양 성력이다. 태자 부루께서 천사로서 치수를 위하여 행차하신다는 소식을 들은 순임금은 제후격인 사방의 신하인 사학을 모두 거느리고 산동반도 남쪽에 위치한 지금의 청도 지역인 가한성으로 와서 천국의 사자인 천재자 진안태자 부루를 아련하였던 것이다. 이때는 일반적인 동쪽 순시가 아니라 상국의 사자를 아련하는 의식을 행하는 것인 바 태자 부루는 단군조선 단군한검 천재의 태자인 천재자이자 단군한검 천재의 섭정인 진안으로서 결국 천왕에 해당하는 바 천국의 자작으로서 천하의 왕인 천자는 천상의 왕인 천재 천왕 천군의 아래인 신하가 되며 천상왕과 천하왕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것이 된다. 이때 순임금은 76세였고 태자 부루는 순임금보다 몇 살 아래였다. 그러나 태자 부루는 천재자로서 천왕격의 임금이며 순임금은 천왕 아래 지방의 제후격인 천자였다. 천왕은 하늘나라의 임금이며 천자는 땅나라의 임금으로서 그 격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천재, 천왕, 천군은 하늘에 직접 제사를 지낼 권한을 가지나 천자는 천상의 임금이 아니라 인간 세상인 천하를 다스리는 천하왕으로서 하늘에 제사를 지낼 권한이 없으며 단지 천재, 천왕의 명을 받아 지낼 수 있을 뿐이고 천자가 하늘에 고하는 의식은 천재가 아니라 봉선제인 것이다. 즉 봉선제는 스스로 천자가 되었음을 천재, 천왕에게 보고하는 의식인 것이다. 도산회의의 준비 및 진행 과정은 아래와 같았을 것이다. 도산에서 태자 부루는 번안 낭야를 통하여 회의 준비를 완비하도록 명하였다. 이에 번안이 감독하여 모든 상황을 끝냈다. 즉 도산회의는 단군 조선이 주관한 회의로서 천사인 태자 부루가 우순이 파견한 사공우에게 단군한검 천재의 명을 전하고 치수법을 전수하는 회의였던 것이다. 드디어 치수 담당 사공우가 백마제를 지내면서 석 달 열흘 즉 100일 기도를 하며 기다리던 그날이 왔다. 우는 정성을 다하여 목욕 재개하고 단정히 하여 회의석상에 미리 와 앉아서 기다렸다. 천사 태자 부루가 번안을 대동하고 회의석상에 나타나 자리를 잡자 미리 와서 기다리던 치수 관계자들이 일제히 기립하여 삼육대례를 올리고 착석하였으며 곧 이어 회의가 시작되었다. 이에 번안 낭야가 사회를 보면서 진안 태자 부루께서 친히 왕림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태자 부루께 자리를 내어드렸다.
태자 부르께서 자리에 나서자 우순이 보낸 사공 우는 천사 태자 부르께 삼육대례를 올린 후 무릎을 꿇고 경청할 자세를 취하였다. 제세이와 홍익인간, 홍익인간 이화 세계, 억만세, 골자래,